어머니, 이런 반지. 요즘 누가 이런 거 끼나요? 너 같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한다니 30년 피땀으로 키운 엄마이 나야? 아니면 겨우 몇 년 산 네 마누라야? 엄마, 진정하세요.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선량함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는 반격에 나섭니다. 지금 본편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처럼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한말수는 밀가루를 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녀 수빈이의 12번째 생일이었죠. 말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딸기를 씻고 크림을 휘핑하며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 문으로 들어온 며느리 최서영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말끔히 정리된 채였죠. 수빈이 생일이잖아. 케이크 만들어주려고.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서영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에휴 어머니. 이런 촌스러운 건 애가 싫어해요. 요즘 애들은 브랜드 케이크 아니면 먹지도 않아요. 서영은 말순이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손으로 만든 거니까. 아니에요, 정말. 수빈이도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서영의 차가운 말에 말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딸기를 케이크 위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 아들 도윤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수빈이 생일 케이크 만드는 거야. 아, 그러게요.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말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괜찮아. 할머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애들 취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수제 케이크보다는. 서영이 말을 잇기 전에 수빈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수빈이의 환한 미소에 말순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수빈이 생일인데 딸기도 할머니가 직접 골라온 거야. 와, 예뻐요. 고마워요, 할머니. 수빈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기뻐했지만 부모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는 금세 물러섰습니다. 수빈아, 씻고 와. 학교 늦어. 서영의 재촉에 수빈이는 아쉬운 듯 할머니를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케이크 포장을 마저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리본까지 달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말순이 케이크를 식탁에 올리자 서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케이크 고마하다고 인사드려. 도윤의 말에 수빈이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지만 서영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애들이 잘 살라고 내 집까지 팔아줬는데 나만 불편하면 되는 건가. 말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부부의 결혼 자금을 위해 시골집을 팔았던 일이 떠올랐죠. 그때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맛있어요. 수빈이의 말에 말수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무관심한 표정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도윤과 서영의 결혼 15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며칠 전부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새 드레스를 사며 들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거기 사람들 많이 와요. 서영이 말순에게 말했을 때 말순은 자신이 입을 옷을 고민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검정 정장을 꺼내 입고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했죠. 할머니 예뻐요. 수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말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당은 말순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죠.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말순이 감탄하며 말하자 서영은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결혼 5주년 때도 여기 왔었어요.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해요. 도윤이 와인을 주문하고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손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서영아, 결혼 15주년 축하한다. 말순이 내민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말순이 용돈을 모아 산 소중한 선물이었죠. 서영이 반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요즘 누가 이런 반지 끼나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어머니 마음인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브랜드 반지만 해도 10개 넘게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서영이 반지를 테이블에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고 있었죠. 미안해, 어머니. 서영이가 원래 그래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서영은 계속 불만을 토했습니다. 도윤이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런 걸로 15주년을 축하한다고요? 그때 웨이터가 축하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초를 켜고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했죠. 와, 케이크다. 수빈이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말순도 손녀의 밝은 모습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 사진 찍자.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을 때 서영이 갑자기 케이크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자리에서 뭔 사진을 찍어요? 그 순간 서영의 손에서 케이크가 말순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퍽! 초콜릿 케이크가 말순의 이마와 뺨에 그대로 붙었습니다. 크림이 턱으로 흘러내렸죠.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들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서영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말순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수빈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지만 도윤이 수빈이를 안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냅킨을 건네며 말했지만 말순은 조용히 냅킨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죠. 괜찮다.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몫을 챙길 때가 됐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말순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크림을 닦아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죠.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서영이가 너무했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사과했지만 말순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며느리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말수는 남편의 유언이 적힌 서랍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죠. 말수나, 내가 서러운 일 당하면 이걸 써라. 내 몫이니까. 다음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난 모습이었죠. 응.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서영은 우유를 꺼내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친정 엄마가 오신대요. 방 좀 정리해 주세요. 서영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쓰는 방 말이냐? 네, 친정 엄마가 며칠 계실 거거든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소파도 괜찮으시죠? 서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냐? 말순이 조용히 물어보자 서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잠깐만요. 며칠 안 돼요. 며칠이고 뭐고 내 방은 내 방이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해. 그때 도윤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내 마누라가 내 방을 친정 어머니한테 내주라고 하네. 말순의 직설적인 말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냥 며칠만이잖아요. 도윤아, 너도 그런 생각이야? 내가 이 집에서 방 하나 차지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5년 전에 내가 시골집 팔아서 너희 결혼 자금 대준 거 벌써 잊었냐?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영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이라고? 3억을 그냥 준 게 그때 일이야? 내가 30년 넘게 슈퍼 운영해서 모은 돈을 말이야. 말순의 폭발에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과 서영이 말문이 막혔죠. 도윤과 서영이 출근하고 수빈이가 학교에 간 후 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분명 자신도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마치 얹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나?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말순 앞이라고 적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공증 서류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정리해둔 것이었죠.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증서.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몰래 사둔 3층 상가 건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아, 내가 죽으면 이 서류를 김철호한테 가져가. 내가 서러운 일 당하면 이걸 써라. 혹시 내가 서러운 일 당하면 이걸 써라. 이건 내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죠. 말수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김철호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철호야. 말수는 오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철호는 고향에서 함께 자란 동갑내기 친구였고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철호야, 미안한데. 우리 영감이 남긴 서류 있잖아. 그거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김철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 상가 건물 말이지? 이제 쓸 생각이야? 응. 이제 좀 써야 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그런데 말순아, 그 건물 임대료만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내 남편이 정말 큰 선물을 남겨놨구나.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그래, 3층 상가 건물이니까.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어. 월세만으로도 꽤 큰 돈이지.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런 큰 재산의 주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철호야, 그럼 그 집이 정말 내 거야? 당연하지.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다 해놨어.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죠. 한말순, 이제 정신 차려.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이제야 눈 뜨면 되나?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 말순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윤이 물어보자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서영이 관심 없는 듯 물어봤지만 말순은 자세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 식사 후 말순은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수빈아, 할머니랑 잠깐 얘기하자. 네, 할머니. 수빈이는 할머니 좋아하지? 네, 할머니 제일 좋아해요. 수빈이의 순수한 대답에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수빈이는 잘 챙겨줄 거지?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날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이제 좀 당당하게 살아볼게. 철호야, 말처럼 정말 큰 선물을 남겨줬네. 다음 날 오전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김철호의 법무사무실로 향했죠. 지하철 안에서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순아, 정말 오랜만이다. 김철호가 반갑게 말순을 맞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었죠. 철호야, 고마워. 갑자기 연락해서. 뭘, 옛날 친구인데. 자, 앉아서 차부터 마셔. 김철호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맡겨놨어. 말순이가 정말 힘들어하면 그때 줘라고 했거든. 김철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내 남편이 몰래 준비한 거야. 상가 건물 소유권 증서. 말순이 서류를 펼쳐보니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게 정말 내 거야? 그럼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이름으로 사둔 거야. 말순이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호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소유권 확인서부터 발급받아야 해. 그래야 법적으로 완전히 내 거가 되거든. 김철호가 신청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며칠 걸려? 일주일 정도. 그런데 말순아, 이 일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 지금 도윤이네 상황을 보니까 섣불리 알려주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 내가 완전히 준비 끝낸 다음에 말하는 게 좋겠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조용히 진행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죠. 집에 도착하니 서영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오세요.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을게요. 서영이 전화를 끊고 말순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아, 그러세요. 참, 어머니. 저희 엄마가 다음 주에 오시는데. 서영이 말을 망설이다가 이어갔습니다. 혹시 며칠만 방을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이 찬찬히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내 방을 달라는 거지? 며칠만이에요.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럼 너희가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신혼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데 거실에서 어떻게 해? 나는 나이가 없나? 68살이 거실에서 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님이 오시는데. 손님? 내가 손님이야. 내 친정어머니가 손님이야? 그때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어머니가 방을 안 비워주신대. 서영이 도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오시는데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엄마,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해? 가족? 가족이면 내가 더 우선이지. 장모가 더 우선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이야? 내가 틀린 말했어? 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며칠만 양보하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말순이 서영을 노려봤습니다. 네, 솔직히 요즘 어머니 너무 이상하세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이상하다고? 내가 언제부터 이상했는데? 케이크 사건 이후로 계속 삐져 계시잖아요. 그때 진짜 실수였다고 했는데. 서영의 말에 말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실수라고? 내 얼굴에 케이크 던진 게 실수라고? 어머니, 닥쳐. 내가 나한테 케이크 던져놓고 실수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고 실수라고?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이상하다고?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도윤이 말리려 했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누구 편이야? 30년 넘게 고생해서 너 키운 엄마 편이야? 아니면 몇 년 사귄 마누라 편이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식이야? 내가 틀렸어? 내가 너 위해서 뭘 했는데?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서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오버하시네요. 방 하나 며칠 비워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오버? 나더러 오버한다고? 말순이 서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년한테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하나? 어머니. 도윤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때 수빈이가 방에서 나와 무서워하며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말순이 손녀를 보고 잠시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죠. 좋아. 알겠어. 내가 여기서 어떤 취급받는지 똑똑히 봤어. 말순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말순은 김철호가 준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다음 주 소유권 확인서만 나오면 진짜 시작이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김철호의 사무실을 오가며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기다렸죠. 그 사이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영의 친정 어머니가 큰 캐리어를 끌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서영의 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아, 방은 정리됐지? 네, 엄마. 어머니 방 깨끗하게 치웠어요. 서영이 말순의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거실에서 주무세요. 며칠만이라고 했거든요. 말순은 부엌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내 방을 뺏었구나. 그날 저녁 말순은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는 말순의 방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우리 수빈아. 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김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아, 소유권 확인서 나왔어. 언제 받으러 올 수 있어? 지금 당장 갈게. 말순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김철호의 사무실에서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소유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내 건물이야. 언제든 쓸 수 있어. 철호야, 그런데 혹시... 말순이 망설이다가 물어봤습니다. 도윤이네 집 등기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왜? 그냥 혹시 모르니까. 김철호가 컴퓨터를 켜서 검색해 봤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김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말순아, 도윤이가 집 담보로 대출 신청을 했어.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2억. 근데 더 이상한 건 김철호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 뭐라고? 원래 도윤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한말순으로 되어 있어. 말순이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그 집도 내 이름으로 해뒀나 봐. 아마 도윤이는 모를 거야. 김철호가 서류를 더 찾아보더니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이 아들 결혼할 때 집을 사주면서 나중에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말순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대출 신청한 게 당연히 거절당할 거야. 본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때 김철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도윤 씨요? 아, 대출권으로. 김철호가 말순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유권자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서. 네, 한말순 씨로요. 전화가 끝나고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큰일이다. 도윤이가 지금 은행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라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러 간대. 그럼 이제 도윤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마 곧 집에 와서 물어볼 거야.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철호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당당하게 말해. 내 집이니까. 한편 집에서는 도윤이 급히 들어와 서영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서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심사하다가 소유권자가 다르다고. 도윤이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봐, 소유자 한말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거라고? 그런 것 같아. 아빠가 살아계실 때 뭔가 조치를 해뒀나 봐.
서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세입자야?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때 말순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윤이 급히 달려와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윤이 등기부등본을 들이밀었습니다. 말순은 담담하게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다고요? 엄마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알았지.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말순의 차가운 대답에 서영이 화가 났습니다.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계속 살면 되잖아.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너무해? 말순이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누가 누구한테 너무했는지 생각해봐.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해요? 2억이나 신청했는데. 대출? 뭔 대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말순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고? 내 허락도 없이? 그때 서영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서영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 이 집이 시어머니 거라고? 서영의 어머니가 놀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영의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집에서 우리가 손님 노릇하고 있었다고? 엄마,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서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서영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른,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말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그럼 제 딸이 그동안 어른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영의 어머니가 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시어머니 방까지 뺏어서 나한테 줬다고? 미쳤어? 엄마, 그게 아니라고. 주인 어른 방을 뺏어서 손님한테 준 게 말이 돼?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다고요. 도윤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해결? 뭘 해결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서영의 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엄마, 가지 마요. 서영이 붙잡았지만 서영의 어머니는 뿌리쳤습니다. 나 주인 어른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왜 여기서 눈치 봐가며 있어야 해. 문이 쾅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창피해 하시겠어요. 도윤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영이가 잘못했어요. 도윤아, 일어나.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이 집이 엄마 거인 줄 알았으면 뭐? 그럼 나한테 잘했을 거야? 말순의 질문에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아,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봐.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알았으면 서영이가 나한테 케이크를 던졌을까? 그건 대답 못하겠지? 왜냐하면 답은 뻔하니까. 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으니까 함부로 한 거야.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철없었다고? 40살 가까이 먹고 철없었다고?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서영아, 너는 나를 뭘로 봤어?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거지로 봤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방을 친정 어머니한테 내주라고 했잖아. 서영이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수빈이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더니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우는 거예요? 말순이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수빈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있거든.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 해요? 내 건물이 있어. 거기 가서 살 거야. 건물이요? 서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어봤습니다. 응, 너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사둔 상가 건물. 도윤과 서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어디에 있는 건물인데요? 강북구의 3층짜리. 임대료도 꽤 나와. 말순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돈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응,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저희가, 응, 너희는 돈 많은 시어머니한테 케이크를 던지고 방에서 쫓아내고 거지 취급했지. 말순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글쎄, 생각해봐. 이 집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인이요? 응, 나는 이제 집주인이고 너희는 세입자야.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입자라고요? 저희가 여기서 쫓겨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쫓겨나긴 누가 쫓아내?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입자 계약만 새로 쓰면 돼. 세입자 계약이요? 응, 월세 얼마에 살지 정하는 거지.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아,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월세 계약하고, 싫으면 나가고. 엄마, 그리고 수빈아. 말순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갈래? 할머니 건물 옥상에 작은 정원도 있어. 정말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수빈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손녀인데 당연하지. 도윤과 서영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수빈이까지 데려가시면. 왜? 내 손녀 내가 못 데려가나? 말순이 수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새 학용품도 사줄게. 할머니 이제 돈 많거든. 와, 정말요? 수빈이가 기뻐하자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빈이만은. 서영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말순이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소지품들을 작은 캐리어에 넣으며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있었죠. 할머니, 정말 가세요? 수빈이가 눈을 비비며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우리 수빈아. 할머니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저도 같이 갈 수 있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수빈이를 두고 가겠어? 거실에서는 도윤과 서영이 밤새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나와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이 거실로 나가자 도윤과 서영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말순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도윤과 서영이 일어서자 말순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해봐.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월세 내고 살겠습니다. 얼마든지 내겠어요. 월세?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네.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이 동네 전세가 5억이야. 월세로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받아야 해. 도윤과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만 원이요? 응, 그런데 너희가 낼 수 있어? 도윤이 급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글쎄, 내가 알아서 해.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그때 서영이 울부짖으며 말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영아, 나 싫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나요. 서영이 큰 소리로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제가 미쳤었어요. 케이크를 던지다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알았어?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서영아, 내가 내 얼굴에 케이크 던질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해봐. 서영이 울음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우습게 봤어요. 왜?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영의 솔직한 대답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솔직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돈이 있어서? 아니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알았어요. 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오빠 키우시려고 평생 고생하시고 저희 결혼 자금까지 대주시고 제가 어떻게 그런 분한테. 말순이 서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영아, 내 말이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어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영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서영의 어머니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아, 너 어젯밤에 전화해서 울면서 하는 얘기 듣고 내가 잠을 못 잤어. 서영의 어머니가 말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인 제가 교육을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어른한테 케이크를 던지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서영의 어머니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서영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혼내겠습니다. 말순이 서영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돈댁, 일어나세요. 사돈 어른. 서영이 잘못은 서영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말순이 서영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돈 어른, 그럼 서영이를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때 수빈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준비 다 했어요. 우리 수빈이 정말? 그럼 할머니 새집 구경 가자. 수빈이가 기뻐하자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빈이는 왜? 내 손녀 내가 못 데려가나? 그게 아니라 수빈이 학교는 어떻게 해요? 전학시키면 되지. 할머니 집 근처 학교로. 서영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빈이만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너는 시어머니 없이 잘 살려고 했잖아. 말순의 한마디에 서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우는데.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빈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면 돼요. 그래. 그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정말 다시는 할머니한테 나쁘게 안 할 거냐고. 수빈이가 부모에게 달려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다시는 나쁘게 안 할 거죠? 그럼 수빈아, 아빠가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도윤이 딸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엄마도요? 엄마도 그럴게. 할머니한테 정말 잘할게. 서영도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습니다. 말순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어요. 월세는 100만 원. 그리고 집안일은 서영이가 다 해. 나는 이제 손님이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서 자기. 네, 알겠어요. 말순이 수빈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수빈아, 할머니가 새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할머니 최고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상가 건물 2층에 마련한 깔끔한 거주 공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금요일 저녁 수빈이가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약속대로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였죠. 우리 수빈이 왔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어. 말순이 손녀를 반갑게 맞으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과 김치전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수빈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흐뭇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래요. 수빈이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고급 한과와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에는 서영의 깨알 같은 글씨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든 집에 놀러 오세요. 항상 어머니 방은 깨끗이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말순이 편지를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아빠한테도 더 잘해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물 흘려요. 그래. 네, 그리고 할머니 사진도 거실에 크게 걸어놨어요. 수빈이의 말에 말순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말순은 수빈이와 함께 1층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있는 카페라서 사장님도 특별히 잘해줬죠. 사장님, 할머니가 건물 주인이시래요. 수빈이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카페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말순 사모님 덕분에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수빈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옥상 정원에서 함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도심 속이지만 작은 텃밭도 있어서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서 기르신 거예요? 응, 할머니가 직접 씨앗부터 심었어. 우와, 할머니는 뭐든 다 잘하시네요.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빈이 잘 있죠? 응, 잘 있어. 지금 옥상에서 놀고 있어.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도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말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엄마, 서영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연습하느라 며칠째 끙끙대고 있어요. 그래. 네, 요리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해요. 말순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겠어. 내일 저녁에 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일요일 저녁 말순은 수빈이와 함께 예전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영이 앞치마를 메고 반갑게 나왔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다 드릴게요. 서영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어 가져왔습니다. 갈비찜 만드느라 고생했다며? 말순이 말하자 서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드는 거라서. 괜찮아. 정성이 중요한 거지. 저녁 식탁에는 갈비찜을 비롯해 여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갈비찜을 말순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말순이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서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영아, 괜찮다. 앞으로 더 맛있게 하면 돼.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윤이 물어봤습니다. 좋아. 자유롭고 임대료도 잘 들어와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도윤과 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부자시네요. 뭐 그런 셈이지. 내 아버지 덕분에. 말순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말순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겠어요. 그때 수빈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그럼 우리 수빈이. 할머니가 가족들이랑 싸우고 싶었겠어?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밤이 깊어가며 말순은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서영이 만류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집이 더 편해. 그리고 말순이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쓸 거야. 택시 안에서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며 말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68세 한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말순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